네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네. 자, 일단 어제 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했었고, 오늘은 반등이 안 나왔고요. 아침에 뭐 상승 출발을 했었지만, 반등이 나오진 않고, 이제 끝날 때 오히려 이제 소폭 하락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지수는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종목들도 오늘 뭐 크게 반등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뭐 일단은 이제 지수랑 이제 오늘 뭐 장 마감한 거 짧게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어제 약속 그 한 대로 오늘은 이제 대선주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석 연휴 끝나고 나니까 또 이제 어제였죠. 어제 그 투매가 좀 나왔죠. 대선주에서도. 근데 또 오늘 또 급등 나온 쪽도 있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온 쪽도 있고 안 나온 쪽도 있는데, 오늘 이제 그쪽을 좀 분석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왜 요즘에 대선주가 이게 흐름이 복잡해졌는지 이제 그 근본적인 얘기도 오늘 좀 편안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 오늘 그 이제 증시 마감부터 볼게요. 네. 자, 오늘 뭐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죠? 네. 천천히 진행을 해보죠. 네. 일단은 이제 자, 오늘 코스피 지수 마감은 마이너스 0.09. 그래서 뭐 이렇게 끝났어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79%. 양쪽 다 아침에 이제 1% 이상 급등 출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날 미국 증시, 즉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크게 급등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요. 네.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나라도 급등 출발을 하긴 했지만, 장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약해지면서 코스닥은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죠. 코스닥 오늘 분차트 보시면 이래요. 잘 보시면 아침에 이제 급등 출발을 했죠. 자, 근데 바로 빠져요. 뺐다가 다시 올라가요. 1시 이후까지도 계속 이렇게 플러스를 유지하다가, 잘 보시면 1시 반, 그 이후부터 쭉 빼버리죠.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인위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지수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예요. 네.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인위적으로, 그죠? 네. 오늘 잠깐만 이걸 보면 되니까, 자, 오늘 거래 동향을 좀 보면 뭐 많이 안 팔았어요.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2,700억 팔았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뭐냐면 아마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거라고 보여져요. 네. 뭐 두산 그룹주일 수도 있고, 외국인이 2,700억 순매도했고 기관 쪽에서는 60억 순매도, 거의 안 팔았다는 얘기인데, 이례적으로 기타 금융의 매도 물량이 제일 많았고요. 이례적입니다. 이런 거는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인데, 이런 게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금융투자는 샀죠. 코스닥은 보면 또 샀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에서 오늘 샀는데 이상하죠. 마지막에 아까 분차트 보여드렸지만 마지막에 쭉 하락하면서 이제 없어졌어요. 상승할게.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죠. 예, 오늘 낮에도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까지 인상 쓰고 있으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지금 뭐 이렇게 기분 좋을 일은 없습니다. 근데 웃으면서 방송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웃어야 돼요. 인상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얘기할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샀어요, 다들. 샀는데 마지막에 뺐다 이거죠. 오늘 업종별로 어디를 많이 팔았느냐를 잘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랑 똑같이 거래소입니다. 뭘 많이 팔았죠? 기계 업종을 많이 팔았어요. 오늘 상장한 회사가 누구죠?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업종이 어디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죠? 기타 금융이 많이 판 데가 바로 여기죠. 그렇죠? 네. 오늘 기계 업종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코스피가 매도가 많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사실 뭐 그렇게 뭐 지수가 나빠야 되는 건 없었는데, 실제로 없었는데, 그냥 우리나라만 조금 요즘에 좀 그래요. 분위기가 진짜, 제가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웃으시라고 억지로라도, 그죠? 네. 우리나라면 분위기가 좀 야릇해요. 오늘 일본 같은 경우 보면요,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자, 일본 증시를 잠깐 보시면
이현정님 그쪽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그쪽 유튜브 쪽에 계시죠? 잘 들리시죠? 네. 그쪽이 오늘 아무도 안 찍어주셔서. 네. 자, 1번 증시 오늘 날짜를 보면은 네, 고맙습니다. 네. 1.8% 급등했죠? 우리도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우리 이상하게 끝났어요, 오늘. 요게 이제 어디냐? 요거는 이제 대만 가까운 지수인데 대만 지수도 1% 이상 상승으로 끝났거든요. 그쵸? 우리도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지수가 이상하게 끝난 거예요. 모양새가 이상했다니까.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겠지만 원래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1% 이상 올랐어야 돼요. 코스닥도 그렇고. 왜냐면 환율 있죠, 환율. 네. 환율, 경장님도 감사합니다. 네. 환율을 보시면 오늘 어제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끝날 때 0.95% 급락으로 끝났고요. 장중에는 1.3%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런 식으로 1% 정도 급락을 했으면 코스피 지수는 거꾸로 1% 이상 올라와야 되는데 옆에 미국 저기 일본이랑 대만을 봐도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우리나라만 못 갔다는 거는 뭔가가 왜곡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은. 네, 걱정들 하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자 이걸 다시 보시면 거래소 쪽을 오늘 보면 네, 자 보이시죠?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이 기관이 나쁜 놈들이라니까 기관이 외국인하고 아침에 계속 팔았어요. 팔다가 이 인간들이 거의 3시쯤에 끝날 때쯤에 뭘 확 산 거예요. 누가? 기관이. 예? 누가 그랬을까? 누가 범인이겠어요? 금융투자지 뭐. 금융투자가 하루 왼종일 팔고 있다가 마지막에 확 샀다니까요. 예. 연기금도 볼까요? 다 눌러보면 나온다니까. 연기금은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연기금은 그냥 아침부터 사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그냥 사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누가 이상한 짓을 했느냐? 금융투자. 예? 금융투자가 오늘 아까 산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장중에 내내 팔다가 막판에 산 거라니까요. 자 보이시죠? 네. 여기 점점점 돼 있잖아요. 여기가 0이에요. 0. 그러니까 이 밑에 있으면은 순매도, 위에 있으면 순매수인데 하루 왼종일 팔다가 끝에 가갖고 확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증시를 괴롭힌 게 누구다? 금융투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코스닥 지수 막판에 왜 쭉 빠졌잖아요, 그죠? 네, 아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시면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샀어요. 네. 그렇죠? 네. 계속 순매수 유지를 했는데도 떨어졌어요. 왜 그랬냐면 그 2차전지 여파가 아직도 있는 거죠. 2차전지가 어제 예 이영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잠깐만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어제 폭락했었던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아침에 뭐 3-4%씩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끝날 때 후루룩 하면서 다 내려가 버렸어요. 자 이거 분차트를 보시면 돼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아까 코스닥 분차트하고 똑같죠. 아침에 급등 출발했는데 떨어졌다가 자 잠깐만 이 상태에서 자 코스닥 지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 아침에 급등 출발 자 하락했다가 올라와서 1시 반까지 유지되다가 그 이후로 쭉 떨어졌죠. 네, 자 이게 코스닥 지수의 분차트인데요. 방금 얘기했던 에코프로의 분차트를 보시면 똑같죠. 네, 아침에 급등 출발 저기 다 뺐다가 다시 올라갔죠. 1시 반 정도까지 유지하다가 훅. 네.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지수는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난 진짜 에코프로 너무너무 싫어요, 진짜. 아, 진짜 싫어요. 네. 옆에 있으면 진짜 막 때려주고 싶어요, 진짜.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괴롭히고 싶어요, 진짜. 정말 싫어요. 전문가 생활 15년 이상이겠다 이제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 살다가 보통 테마주고 올라오면 제가 좋아하잖아요. 잘 됐다고. 설령 우리가 공략을 못했고 놓쳤다 하더라도 저거 움직이면은 여기 개별주장세에 분위기 좋아져가지고 우리 것도 가니까 미워하지 말고 섭섭해하지도 말라고 다 잘 된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2차전지 요 녀석들은 이건 아니에요 진짜. 올라가도 피해주고 안 올라가고 옆으로 횡보해도 피해주고 횡보하다 말고 떨어져도 피해주고 나 이런 거 처음 봅니다. 바이오주들도요. 바이오주들이 그렇게 올라갈 때 옆에 다른 저기한테 피해 안 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거는 너무하는 것 같아 진짜. 오늘 코스닥 지수 이제 아까 외국인하고 코스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끌어내린 건 에코프로 때문이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를 대체해 줄 만한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반등이 세게 나올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어차피 반등은 나와요. 나오는데 왜 안 나와요? 오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혀 반등이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나온 것도 일부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돈이 없어요. 이게 뭐 심리적인 건데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또 쉬어요. 그쵸? 네,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 저기잖아요. 한글날. 요거 끝나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까지 쉬는 날이 없죠. 주식시장은요, 중간에 쉬는 날이 없어야 좋아요. 네. 중간에 자꾸 뭐 이렇게 쉬는 날이 있고, 띄엄띄엄 이렇게 공휴일 껴있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뭔지 모르게 좀 탄력이 안 붙어요.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요즘에 또 사람들 분위기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공휴일 껴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안 달려들어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신규 상장한 두산 로보틱스 얘기 잠깐 해드리고 이제 대선주 얘기로 넘어가죠. 두산 로보틱스가 뭐 앞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상장하면은 막 엄청나게 좋을 거다 막 그랬었죠, 그죠? 자, 네, 이게 두산 로보틱스인데 잠깐만요. 두산 로보틱스가 드디어 오늘 상장을 했는데 아침에 시초가가 59,100원, 대충 6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점이 이제 67,000원대까지 갔으니까 시초가 대비 한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장중에 46,00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 20% 이상 급락하다가 끝날 때 51,400원에서 끝났어요. 97% 급등한 걸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뭐 공모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수익률이고 오늘 시초가 대비로 따지면 10% 이상 하락 마감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오늘 운봉 맞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그 신규 상장주들이 여러 개 상장을 하고요. 저기 신규 상장주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저도 뭐 여기 구독 서비스 이용해 본 적이 있지만 뭐죠? 밀리의 서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요즘에 날벼락 맞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에 전날 이제 상장을 했는데 시초가 대비 이거는 30% 맞죠? 30% 이상 급등을 했었어요. 시초가 대비.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올라간 거 다 빼고요. 다 사라지고 이걸 주사바늘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주사바늘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즉 어제 하한가 맞았어요. 요즘에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급등주 막 그냥 대충 그냥 따라 붙으셨다가는 큰일 나요. 급등주뿐만이 아니라 낙폭과대라고 생각해서 잡으셔도 큰일 납니다. 요즘에 그냥 갖다 때려버리고 부어버리기 때문에 낙폭과대건 뭐건 간에 요즘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특히 신규 상장주는 더더욱 조심하시고요. 이해되시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달려드시면 안 됩니다. 아까 이제 아무튼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급등했었던 두산 있죠? 두산 저희 방에서도 여기서 잠깐 샀었어요. 샀다가 그냥 바로 팔아버렸는데 조금 수익 내고 바로 팔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 때문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장대 항목 하나 나왔죠, 그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그대로 반등이 없어요. 반등 없이 그대로 떨어지다가 확정적으로 한 방 날려버립니다. 마이너스 20%. 요즘에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일 한 대만 더 맞으면은 반토 저기 최근 고점 대비 반토막 나와요. 아셨죠?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네. 아무튼 요즘에 좀 아까 제가 뭐 전문가 15년 정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내 살다가 요즘에 이렇게 함부로 차트 나오는 거 보면서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솔직히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요. 주식을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잘못된 거죠.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이걸 왜 사요? 응? 대량거래 두산이 이게 대형주인데 이게 여기서 이게 두산의 그룹주잖아. 저기 지주회사지 않습니까? 두산그룹에. 근데 여기에서 이게 이 큰 회사가 이날 이 정도 급등했다는 거는요, 거의 사실상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한가 찍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량 거래가 터진 적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왜 사냐 이거를. 응?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신고가인 줄 아세요? 15년 만에 신고가인데 15년이 뭐야? 응? 16년. 16년 만에 이제 그죠? 네, 신고가가 난 거란 말이에요.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이걸 여기서 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맞잖아요, 그죠? 온통 뉴스에 도배되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다고 도배가 되면서. 그리고 여기서 신용을 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보여드릴게요. 신용 많이 썼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제 뉴스에 도배되고 대량 거래 터지고 막 신고가 나고 막 하니까 이제 신용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대 얻어맞는 거죠, 이제. 근데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여기서 사시고 여기서 물타기 하거나 여기서 신용 쓴 것 자체는 그분들이 잘못하신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생을 하셔야 되는 거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너무한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라고. 왜 옛날에 그 장발장이 빵 훔쳤다가 감옥에서 되게 오랫동안 살죠.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빵을 훔쳤으니까 벌을 받을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친 거예요. 이거 너무 심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TV 뉴스에 나오는 거 그런 거 보면서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사실은 제일 좋은 종목일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너무 심합니다. 너무 하는 짓 보면 진짜 너무 심해요. 네. 자, 이제 대선 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얘기를 좀 두산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넘어갑시다. 시간이 안 되니까 또. 대선주들도 이제 어제 보면은 급락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 뺄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빼놨는데, 자 보세요. 그 일단은 뭐 갖고 얘기해 볼까요? 한동훈 씨 거? 남아토건? 남아토건 갖고 얘기합시다. 이거 이제 이낙연 씨 거. 아니 PM 풍년? 김동연 씨. 보면은 이게 저번에 그 상한가 나왔잖아요. 추석 전에, 그죠? 물론 이것도 뒤에서 신용이 늘긴 늘었어요. 누군가가 또 들어왔는데 신용은 이제 헷갈리시니까 잠깐 보지 말고. 자, 보세요. 어제 그죠? 네. 어제가 아니고 추석 연휴 전에 9월 27일 날 급락을 하죠. 급락했던 이유는 이재명 씨가 이제 구속될 거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 지배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저 죄송한데 정치 얘기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정치 얘기로 받아들이실 거면 나가시고, 네, 나가세요. 네. 오늘 여기 대놓고서 뭐 다음 주 보궐선거 얘기 그것 때문에 대선 주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 얘기를 또 오해해가지고 또 이상한 글 쓰실 것 같으면 아예 듣지를 마시라고. 네. 항상 이걸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해야 돼요. 대선 주는 항상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제 뭐 기각 구속영장이 발부될 줄 알았는데 기각돼 가지고 급락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추석 연휴 세고 왔는데 자 마이너스 어제 10% 빠졌어요. 그럼 이게 정상이냐? 이거 정상 아니에요. 어제 나온 운봉은 PM 풍년을 비롯해서 다른 이제 대선 테마주들 다 네? 김동연 씨 거만 그런 게 아니라 한동훈 씨 거건 누구 뭐 오세훈 씨 거건 간에 거의 다 안 나와야 되는 운봉들이에요. 왜 나왔냐? 첫 번째는 어제 폭락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냥 6일 잘 쉬고 와서 폭락하니까 얼떨결에 좀 빠졌겠죠. 근데 그래도 3% 5%까지 빠지는 건 이해하지만 10%씩 빠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제 거래도 별로 없죠? 왜 빠졌을까요 이만큼? 간단해요. 왜? 왜겠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벤트 끝났다고 뉴스 나왔으니까 이제 재료 소멸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갖다 때려 붙죠. 아시죠, 그죠? 네. 저번에 그거 한번 비판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고 요즘에.
그러니까 사람 그래서 더 투매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추석 전에 못 갔고 추석 세고 와서도 뭐 보니까 김동현 씨 뭐 뉴스도 안 나오던데 그러면서 이제 이거 끝났어. 그러면서 개미들이 알아서 판 거예요. 세력이 누른 게 아니고 그냥 개미들이 요즘에 이래요. 요즘에는 세력들이 흔들어서 힘든 것보다 개미들이 세력들보다 더 빨리 움직여서 그게 힘들어요.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력이 흔드는 거는 그냥 흔드시나 보다 저분들이 흔드시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괴로워서 참는 거예요. 이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근데 왜냐면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면 가거든요. 세탁기에 들어가 있는 빨래랑 똑같은 거예요.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 이제 깨끗한, 그죠? 네, 깨끗한 상태로 나오니까, 그죠? 네, 참을만 하죠. 근데 개미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개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끝났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주식시장 패닉하고 이게 이제 같이 합세해가지고 많이 빠진 거죠. 실제로 PM 풍년을 오늘 보면은 이렇게 끝났어요. 어제 10% 급락했는데 오늘은 거꾸로 9.9% 급등까지 했다가 끝날 때는 이제 3% 정도 내려오긴 했는데 아무튼 뭐 어제 하락한 거 다 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개미들이. 네. 이건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부국절강.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어요. 사라고 얘기하는 거, 사라고 사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이 녀석이 오늘 23%까지 급등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딜 봐도 세력이 나간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이재명 씨가 구속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반 사람들 말고 법조인들이. 네. 근데 기각이 됐잖아요. 구속영장 기각. 그래서 이제 급락한 거 아니에요, 이틀 동안. 어제도 그래서 빠진 거고, 네. 어제는 3% 빠졌습니다. 다시 올라오잖아요. 요즘에 대선주가 되게 하기가 어려워요. 하기는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운 이유. 대선주 공략하는 게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일단은 뭐 종목 한 두세 개 먼저 보여드린다고 차트를 띄워놨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차트가 아니죠. 응? 네, 자,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 얘기로 받아들이실 거면 애초에 듣지 말고 나가세요. 나가시고 난 뭐 민주당, 국민의힘, 뭐 중도 난 다 필요 없고 난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다, 대선주 하는 거다. 그분들만 잘 들어보세요. 아셨죠? 네, 자, 뭐 민감한 얘기는 없어요. 민감한 얘기는 없는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특히 왼쪽 끝에 계신 분들. 오른쪽 끝에 있는 분들은 뭐 대놓고 얘기 안 하시던데 아무튼 네. 왼쪽 끝에 있는 분들은 막 오해해가지고 이상한 글 쓰는 분들이 있어갖고 꼭 새벽 2, 3시에 꼭 유튜브에 댓글 달아요. 자고 있는데 그 시간에 꼭 무슨 알람이 와. 네가 뭔데 응? 우리 누구누구 욕하냐고 막. 네? 아셨죠? 네, 웃으면서 들으시면 돼요. 아니 꼭 있어. 이런 얘기를 왜 방송할 때마다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예, 새벽에 알람이 안 와요. 그분들은 꼭 새벽 한 3시 정도에 글을 써. 잠을 안 자, 잠을. 네. 자, 보세요. 자, 대선주가요. 다른 말로 정치 테마주가 요즘에 되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 2018년부터 좀 하기 힘들어졌어. 2017년, 2018년 그 사이. 자,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2018년 정도면 딱 5년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씨 얘기는 이제 천천히 오면서 할게요. 옛날에는요, 원래 대선주로 돈 버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렵지만 공략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어렵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냥 때가 되면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정치인들 솔직히 깨끗한 정치인도 있겠지만 깨끗하지 않은 정치인도 많잖아요. 다 인정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제 권력이니까 권력은 좀 더럽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정치인들 보면은 부정부패가 있을 수도 있고 주변 측근들이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네. 하여튼 뭐 좀 그래요. 돈 문제, 여자 문제, 뭐 아니면 뭐 가족이 뭐 사고 치거나, 그죠? 네. 뭐 항상 있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그냥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예측 가능한, 네. 가능한 수준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고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고, 대선주 리스크는 뭐냐면 차트에서 나오는 리스크가 아니고 이거예요. 대선 후보들에 대한 그 리스크, 사건 사고죠. 예측 가능한 수준의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고, 역시 예측 가능한 수준의 대응이 있었죠. 누가 뭐 문제가 생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사과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딱딱딱 해서 끝났어요. 근데 요즘엔 이게 예측이 안 돼요. 예측 가능한 수준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게 다 있어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뭐 잘못했다든지 이 부분은 내가 잘못을 안 했다든지 딱딱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아니래. 무조건 아니야. 아니야, 다 뒤집어놔. 그냥 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뒤집어놔요 그냥. 네. 제가 지금 말하다 보고 약간 목소리가 약간 흥분되죠. 막 미치겠어요 진짜. 자,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자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볼게요. 2018년쯤이죠. 그 당시 여당이 민주당이었고,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는 누구였어요? 안희정 씨였어요. 안희정 씨 테마주 잘 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미투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시작이 그래, 시작이. 자, 이름 다 대볼게요. 제 얘기를 쭉 하면 여러분들이 보기를 끄덕끄덕 하신다니까요. 대선주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전문가가 없어요. 응? 근데 이거를 알고서 차트를 봐야지 차트가 보이지, 그죠? 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가 누구였냐면 조국. 조국 전에 누구 있었냐면, 조국부터 얘기합시다. 조국.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법무부 장관 하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사건 뻥뻥뻥 터져갖고 조국 사태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힘든 길을 가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아웃. 그 다음에 김경수. 이제 뭐 문재인의 남자라고 불렸죠. 신문의 뭐 적자다. 네. 어디 갔어요? 드루킹 사건으로 감옥 갔죠.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박원순 자살했죠. 그 다음에 부산시장, 옛날에 대한제강이라고요. 이게 오고돈 씨, 부산시장 오고돈 씨도 이 테마주가 갔었어요. 자, 오고돈 씨 어떻게 됐어요? 성추행으로 감옥 갔죠. 환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낙연 씨 테마주보다 더 빨리 갔던 게 누구냐면 유시민, 보혜양조 이런 것들, 풍강 이런 거 많이 갔었거든요. 특히 보혜양조. 유시민 씨 어떻게 됐어요? 조국 사태 터졌을 때 이 사람 편을 너무 들다가 찍혀갖고 아웃됐죠. 자,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아시죠? 옛날 주사파 출신. 네. 임종석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테마주도 움직인 게 있어요. 화인베스트 그런 게 이 사람 관련주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울산시장 무슨 사건으로 연루돼가지고 막 꼭 감옥 가네만, 감옥 안 갔지만, 네? 이해가세요? 이래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낮에도 우리 현대한테 얘기했지만, 옛날에 대선 후보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런 거였어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일 때 뭐 숨겨둔 애가 있다든지,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숨겨놓은 애가 있다고. 안철수 씨 테마주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무릎팍도사에 나와가지고 무릎팍도사, 나는 룸사롱이나 단란주점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근데 룸사롱 같이 간 사람이 제보를 해가지고 걸려서 한 그날 10%인가 뭐 급락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네. 아니면 안철수 씨 뭐 저기 옛날에 선거 나올 때 10년 전에 그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뭐 음대생이랑 무슨 두 집 살림한다고 뭐 그런 유언비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네. 그냥 그러고 끝났다고요. 그냥 해프닝으로.
근데 이건 해프닝이 아니라 감옥 가거나 망하거나 감옥 가거나 자살하거나 뭐 다 이래요. 이해가시죠? 근데 반대편에 그때 보수 쪽에서는 보수가 망해 있었잖아요. 거의 뭐 거기도 뭐 멸문지화를 당했을 정도로 보수는 뭐 탄핵 사건으로 완전히 적이 됐으니까 힘도 못 쓰는 거라 그냥. 그러니까 5년 전부터 대선주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에 살아남은 게 이재명 씨예요. 이재명 씨가 이 사람들을 제거했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 살아남은. 원래 그분도 이제 뭐 대법원에서 그 판결 그렇게 받는 바람에 살아난 거지만 그분도 그거 아니었으면 나 도대체 민주당에서 누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까 싶어요 진짜. 다 이렇게 됐어 다. 그러니까 대선주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실까요? 이해는 가시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선주가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옛날에도 이랬냐고요? 안 그랬어요. 정치인들이 원래 좀 더럽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그랬다니까. 자, 그리고서 이제 작년에 이제 선거가 있었고요. 재작년부터 대선주가 움직였죠. 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뭐 이재명과 윤석열, 윤석열과 이재명 테마주가 많이 움직였는데 맨날 그냥 둘이서 그냥 양쪽 진영에서 네거티브 한다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부인들 뭐 얘기 꺼내고 뭐 도사가 왔다 갔다 하는 둥뭐 형수한테 욕을 했는데 뭐 아우 막 지겨 죽겠어 진짜. 네. 자, 얘기하는데 짜증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요 진짜. 근데 이게 대통령 후보들이 직접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측근들이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응? 또 개미들은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뉴스 보면서 또 신용 갖다 질러대니 구간구간마다 얻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여태까지 이해가 가시죠? 되게 힘든 세월을 겪었어요. 응? 근데 자 중간 이제 뭐 작년 말이랑 올해 초는 건너뛰고 최근에 추석 전에 이제 잘 보시면 추석 전에 자 강조할게요. 추석 전에 테마주를 쫙 보면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었죠. 자 김동연 씨 관련주를 보면은 추석 전에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나긴 조정을 끝내고 그죠? 다 내려와서 조정을 끝내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이 하락 조정에서 이제 방향을 틀었잖아요. 우상향으로 틀면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다 해놓고 있었어. 매물대 소화하면서 나 갈 거야 이렇게. 응? 이재명 씨가 지금 요즘에 힘드니까 내가 그 대안으로서 김동연 테마주로 내가 갈 거야. 보니까 돈 들어왔잖아요. 그죠? 갈 거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8월 말. 근데 갑자기 이재명 씨가 9월 1일부터 단식을 선언하는 거예요. 단식을. 최근에 대선주가 9월달에 힘들었던 이유 첫 번째 이재명 씨의 단식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갑자기 돌발 행동을 했는데 황당한 거예요. 세력은 얼마나 띵받쳤겠어요. 갑자기 단식을 해버리는. 뭐 감옥 가네 마네 뭐 이런 걸로 막 이슈가 돼야지. 이재명 이낙연 씨하고 김동연 씨 테마주가 막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씨 거도 가고 한동훈 씨께 가면 이제 오세훈 씨께 질투가 나서 같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양반이 단식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세력도 머리가 꼬인 거예요. 단식하다가 체포동의안이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했으니까 체포동의안이 뭐 국회에 상정됐는데 다 부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또 가결이 됐네. 거의 대부분이 부결될 거라고 봤어요. 근데 가결이 된 거예요 또.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 판사 앞에 가서 이제 심사를 받는데 다 구속영장 청구될 거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각이 됐네 또. 이 세 가지 사건이 추석 전에 대선주를 완전히 꼬여버리게 만들었어. 이게 9월 1일부터 추석 연휴 직전까지 나왔던 세 가지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 사건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 못한 거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아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뭐가 나온 게 아니라 다 상식을 깨고 나온 거예요. 다. 갑자기 단식. 단식이면 어떠냐고요?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얼마나 하면서 쪽팔렸겠어요.
단식하면서. 그죠? 네. 그리고 가결, 그 다음에 구속영장 기각.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치 유튜브 방송이 아닙니다. 주식 방송이지. 그러니까 PM 풍년이 준비 다 해놓고 있었는데 웬걸?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잘못됐을 때 김동연 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사람한테 스파트라이트, 그죠? 스팟라이트가 이렇게 집중 조명이 돼야 되는데 맨날 이재명 단식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모든 관심이 다 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웃긴 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지수가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종목은 떨어집니다. 코스닥 지수 이때 급락 안 했습니다. 9월 15일 이후에 하락한 거지. 그쵸?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속영장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슬슬 올라오다가 뽑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원래 준비가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남아토건도 이제 바닥을 잡고, 이낙연 테마주죠? 바닥을 잡고 이제, 이제 그만 떨어지자. 이제 탁 틀어서 이제 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단식한다는 거예요. 단식한다 그러니까 이런 젠장 그러면서 이제 쫙 떨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었느냐? 아니요. 코스닥 지수 그냥 분위기 괜찮았어요. 8월 말하고 9월 초에 괜찮았다니까. 근데 남아토건 보시면 실실 떨어지잖아요. 부국철강 바닥 잡고 있다가 슬슬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요? 자, 한동훈씨 테마주. 한동훈씨 테마주는 오히려 이제 이재명 씨가 단식을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더 갔어요. 근데 이거는 단식이랑 상관이 없고 오파스넷이 이미 8월 달에 이재명 씨가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상승이 끝났어요. 8월 25일이 고점이니까. 그쵸?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돈 거예요? 순환매, 태양금속 그리고 뭐 유니드 BT 플러스 노을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착 돌았잖아요. 마지막에 에드바이오틱 이런 식으로. 네. 그나저나 참 이게 너무 잔인하게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순환매가 돈 거고 이재명 씨가 잘못됐을 때 정말 구속이라도 당했으면은 수혜를 입는 건 누구예요? 이낙연, 김동연 이 두 분의 테마주가 가야 되는 건데 거기서 꽈버린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번에 복잡해진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재명 씨 생명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끈질긴 것 같아요. 본인이 뭐 원해서 기각을 대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하늘이 돕는 건지 아니면 거꾸로 봐서 하늘이 버린 건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언뜻 봐서는 하늘이 막 돕는 것 같지만 반대로 보면은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 네. 가면 갈수록 지금 죄가 더 늘어나요. 아세요? 가면 갈수록 죄가 더 늘어난다니까. 그래서 이재명 씨가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 판결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건 법적인 걸로 따지면, 그죠? 네. 오히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법원에 가야 된대요. 재판받으러. 재판받을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도 몇 개인지 세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자꾸 뭐가 또 늘어나요. 오늘은 무슨 문자 보낸 것까지 막 나와가지고 시끄럽거든요. 뭐가 계속 늘어납니다. 네. 구속될 때까지 내가 보기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이재명 씨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건 사실인데 대선주가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닌데 추석 끝났다고 어제 미련한 사람들이 어제 주식을 갖다가 들이부은 거예요. 왜? 추석 끝났으니까 재료 끝났어. 아이고야,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다음 주 수요일 날 날짜로는 이제 11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저기 보궐선거가 있는데 원래 보궐선거가 뭔지 아시죠? 뭐 어느 특정 사유 때문에 그 뭐 의원직을 잃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뭐 시도지사, 구청장 이런 자리가 비었을 때 말 그대로 이제 딱 그것만 찝어가지고 몇 개 이제 선거를 치르는 걸 이제 보궐선거라고 하잖아요. 원래 보궐선거는 테마주가 잘 안 움직여요, 대선주가. 근데 요번에는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그 강서구청장 TV 요즘에 많이 나오죠, 그죠? 강서구청장에 거기에 이제 모든 지금 이목이 집중돼 있거든요. 거기에 김태호라는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구청장을 하다가 옛날에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구청장직을 상실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나왔어요. 민주당하고 지금 붙어서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투표를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씨한테 아주 유리해질 수도 있고 아주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유리할 수도 있고 아주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어쨌든 구속영장 기각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이긴다, 민주당 후보가 강서구청장이 되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지금 막 양쪽 다 유명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저기를 해요. 민심보기 전처전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그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럼 프레임이라니까. 구청장 선거가 민심 전체를 볼 수 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짠 거죠, 프레임을.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강서구청장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강서 구민인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네. 총선까지 가겠죠. 쭉. 당대표에서 절대 안 내려올 거예요. 설령 진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그러려고 지금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막아야 되니까 거기도 지금 앉으려고 지금 난리가 난 거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보궐선거라서 공휴일도 아니고 쉬는 날도 아니고 그래서 투표율은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결과가 되게 빨리 나와요. 네. 결과 금방 나온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다 결과 나와요. 만약에 이재명 씨가 민주당 쪽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겼다. 그러면 뭐가 움직이겠어요? 토탈스포트, 동신건설, 수산 INT 같은 그런 이제 이재명 과거 이재명 테마주들이 한번 들었다 놓겠죠. 들었다 놓겠죠. 동신건설 같은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그렇죠? 약간 떠있죠, 그죠? 네. 근데 양봉이 나오진 않아요, 아직까지. 근데 만약에 이재명 씨가 졌다, 즉 민주당 후보가 떨어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강서구청장이 됐다. 누가 날아가겠어요? 누구? 한동훈 씨 테마주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만 누가 가요? 이낙연, 김동연 이분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쭤볼게요. 강서구청장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도저히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2016년에 다들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가 될 거라 그랬는데 저만 그랬어요. 아니다, 트럼프가 될 거다. 맞춰갖고 그때 인기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거 어떻게 맞췄냐고. 뭘 어떻게 맞춰요?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지.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다 될 거라고 그러대요. 그저 그 동네 분위기가. 네.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뉴스만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힐러리가 될 거라 그랬지만 그때 맞췄거든요, 제가 그런 걸. 근데 지금은 못 맞히겠어요. 이해가시죠? 네, 못 맞히겠다니까. 그래서 대선주를 하시긴 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다가 베팅하라고 해야 될지는 저도 좀 난감하긴 해요. 근데 자, 이렇게 합시다. 그래도 어정쩡하게 말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이재명 씨가 강서구청장에서 이긴다 칩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토탈스포츠나 동신건설 그날 아침에 단기급등은 나오겠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분의 죄가 무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죄는 자꾸 추가가 되고 법원을 들락날락 거리게 되고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해도 구속될 가능성은 95%가 넘는답니다. 여태까지 통계로 봤을 때. 그냥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네, 결국에는 이낙연, 김동연, 한동훈, 오세훈 씨 테마주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인정하시죠? 그죠? 네. 만약에 이제 이재명 씨가 지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건데 여기에서 이낙연 테마주를 만약에 사고 싶으시면 사세요. 대신에 딱 단기로 먹고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잖아요. 그날 아침에 10% 20% 급락 출발할 거거든요. 그럼 못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씨가 굉장히 치명상을 입거든요. 아니 보궐선거도 못 이겼는데 매년 4월달 총선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막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신건설 들어갔다가 못 나와 이제 못 나오잖아요. 응? 근데 뭐 이재명 씨가 이겼어요. 강서구청장에서. 그럼 김동연 씨 테마주, 이낙연 씨 테마주가 그 다음 날은 하락할 수 있지만 어차피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이재명 씨 계속 법원 들락날락거릴 거고 맨날 뉴스 나올 텐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있으면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도 분당할 수도 있어요. 분당, 신당, 창당. 옛날에 뭐 친박연대 이런 것처럼 분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와도 가능성은 보여도 이낙연 테마주, 김동연 테마주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대선 테마주 하세요. 하시되 강서구청장 이게 중요한 이슈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이니까 수요일 전후로 분명히 뭔가 움직일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모르겠어서 지금 시원하게 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대신에 이재명 씨 거 하고 싶으시면 짧게 대신에 리스크가 엄청 크다는 거 그리고 차라리 그거보다는 이낙연, 김동연 씨 테마주가 훨씬 낫다는 거 한동훈 씨 것도 괜찮고 네, 그래서 그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의 결론. 그러니까 대선주는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죠? 5년 전부터 원래 힘들었는데 5년 전부터 너무 힘들어졌어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감옥 가고 사라지고 막 이상해져요. 막. 미치겠어 진짜. 제가 한동훈 테마주를 그나마 좋게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은 털어도 뭐가 안 나오니까 뭐 개인 사생활 때문에 문제되는 거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네. 그게 문제가 별로 안 되니까. 김동연 씨도 지금 별로 그런 게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낙연 씨도 보니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 분 같아요. 저분도 뭐 이래저래 많이 사람들 털어봤을 텐데 별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요 세 명은 좀 그런 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세훈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근데 아무튼 앞으로는 그죠? 네. 좀 대선주가 좀 옛날처럼 좀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선주 하십시오. 하시는데 힘듭니다. 네. 힘들어요. 시간이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종목들 한번 쭉 볼게요. 오파스넷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오파스넷은 떨어질 만큼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노을 뭐 위에서 막 날아다니고 있죠, 그죠? 이런 것도 사시면 안 돼요. 네. 물림은 약도 없어요. 네. 유니드 BT 플러스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하잖아요. 네. 부방 아주 갖다 그냥 들이붓어요. 부방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앞에서 파동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사시면은 단기로는 좀 먹을 수 있어도 이게 올라갈 때는 결국에 매물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금비 바닥에 있는 품절주라서 사람들이 잘 안 쳐다보겠죠. 그게 장점이죠. 응? 오늘 태양금속이 좀 올랐어요. 태양금속은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죠. 그렇죠? 네. 오파스넷은 무너져 내렸어요. 무너져 내렸는데 태양금속은 나 안 떨어질 건데 이러고 있잖아요. 눈여겨보시고 제가 그렇게 욕을 많이 했던 극동류와 진짜 거시기 합니다. 아우 진짜 네. 후루룩 네. 제가 그래서 추석 전에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수익 난 게 있으면 챙길 거는 확실하게 챙기시라고. 극동류 우리 갖고 있다고 해서 다 팔았고요. 여기서 팔았나? 다 팔아버렸고 디지캡도 갖고 있던 건데 이거 다 팔았어요. 나와이비 한동훈 테마주였는데 다 팔았고요. 태양금속은 옛날에 다 팔았고요. 올라올 때 다 팔아버렸어요. 태양금속 우선주 단톡방에 있던 거였는데 이것도 많이 팔라 그랬고 하여튼 거의 다 팔았어요. 오파스넷은 단톡방에 나갔던 거고 신규 형이 갖고 들어오셨길래 여기서 자꾸 얘기를 했어요. 파시라고 파는 게 좋겠다고. 다 파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다. 저희는 거의 다 챙겨놨어요. 물론 다른 걸 많이 사놨죠. 그 종목들 예, 다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 지금 눌러놓은 것들 하락해 있는 거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은 지금 오픈을 안 하죠.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수익 내놓고 다른 종목 사서 바꿔놨어요. 이 종목들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좀 힘들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고, 나와이비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세력이 나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물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한동훈 테마주하고 아까 김동연, 남선 알루미늄 같은 이제 이낙연 씨 테마주, 남아산업, 남아토건 심하게 떨어뜨렸죠, 그죠? 이거를 한꺼번에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가 강서구청장이 되면은 얘네들 다 그냥 이틀만 딱 시간 주면 바로 원위치할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후보 저기 선거운동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그죠? 이낙연 씨 테마주니까. 네. 참고하시면 돼요. 누가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네. 그래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까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선주만 생각을 하면 강서구청장에서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이 되는 게 좋다고. 왜냐면 대선주가 많이 움직이니까. 근데 민주당이 되면은 이재명 테마주 몇 개 움직이다가 말 테니까. 네.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선주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10월달 이제 10월달인데 다다음 달 되면요 본격적으로 이제 매년 예산안 발표되고요. 그리고 공직자들 내년에 총선 나올 국회의원 선거 나올 공직자들 있죠. 그 사람들 줄줄이 다 사퇴하고 난리 납니다. 왜냐면 이제 나와야 되니까 미리미리 사표 내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씨한테 이목이 쏠릴까요, 안 쏠릴까요? 당연히 쏠리죠. 가게 돼 있다니까요. 본인이 어떤 결정을 안 내려도 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여기서 마칠게요. 대선 테마주가 언제 크게 급등을 하냐면 아무도 기대 안 할 때, 그때 날아갑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도 기대 안 할 때, 그때 갑니다. 이 얘기는 내일 제가 추가로 더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금요일이죠? 네. 내일 녹화 안 남기고 이건 엑기스니까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아셨죠? 네. 그 언제 그랬느냐? 뭐 최근에 한동훈 씨 거, 김동연 씨 거, 이낙연 씨 거, 한번 이재명 씨 것도 그렇고 뭐 한번 최근부터 옛날 거 한번 쭉 보자고요. 아무도 아유 가겄어? 이럴 때 가요. 지금 분위기가 딱 그거 아니에요? 에휴 무슨 추석도 끝났는데 가겄어? 네. 네, 그럴 때 딱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때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거든요. 네. 그거 내일 제가 정리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아이고 9시가 훨씬 넘었네요. 네. 제 방송을 9시가 되면 다 끝내야 되는데 좀 길어졌네요. 제 뒤에 방송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자, 요 얘기 마저 하고 네. 현재 유럽 증시 급등하고 있거든요. 시발 거쳐 그죠? 네. 이 상태로 가면은 미국 증시도 상승 출발할 거고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쉬시고 제 뒤에 지금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롤러코스터 2차 전지의 흐름, 즉 2차 전지가 오늘 하락이 일단 어느 정도 멈췄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지수가 걱정된다. 2차 전지 테마주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힐지 신경 쓰인다. 공부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김 실장님 방송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쏘TV로 들어오셔서 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저기 유튜브에서 무쏘TV 김 실장님이라고 치면 돼요. 거기 실시간 방송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꼭 들어오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